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동네 책방 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책방 연의의 구선아 대표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먼저 좀 읽어볼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일과 나에 관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 모든 요일의 기록, 모든 요일의 여행 등을 그 일상과 여행에 대해서 자신만의 취향과 시각을 에세이로 꾸준히 출간하고 있는 김민철 작가의 신간 내일로 건너가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 일 관련된 책은 대부분 자기계발서 성향이 짙은 책이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이 책은 본인이 겪고 그 지나온 시간들을 에세이로 쓴 책입니다. 아. 네, 작가는 카피라이터로 시작을 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어 지금 광고 회사에서 한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지금도? 네, 19년을 직장인으로 살았고 19년을? 네, 무려 한 직장에서 18년을 일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어떻게 일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지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여태까지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시각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 분위기가 좀 다른 책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좀 없어졌잖아요. 요즘에는 뭐 조용한 사직 이런 표현도 네, 하기도 하고 한 직장에서 이렇게 18년이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직장이 잘 맞아서 그런가요? 이분은 어떤가요? 네, 그 작가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을 했고요. 공부를 매우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졸업 후에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 근데 그러던 중에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나는 나중에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나 한 번쯤은 회사에 다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렇다면 나는 3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못다한 공부를 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결심과는 달리 50군데 넘게 이력서를 써도 연락 오는 곳이 처음엔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1년 정도 일을 하게 되는데요. 48시간마다 한 번씩 퇴근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이제 이력서를 쓸 곳들을 찾게 되었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글쓰기와 책 읽기를 좋아하고 미술과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면 광고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카피라이터 신입을 구하는 모집 공고를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금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회사에 입사를 하고 보니 일도 너무 재미있고 선배들도 유쾌하고 팀장님은 또 유능하고 거기다가 월급도 꼬박꼬박 들어오게 되면서 즐겁게 오래 벌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19년간 일과 나 사이에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과 내가 서로 둘 다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런 게 안 맞고 어떻게 이분은 선배도 유쾌하고 일도 재미있고 팀장은 또 유능하고 다닐 수밖에 없죠. 다닐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신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분들하고 너무 좀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쩌면 잘 맞는 일을 잘 선택해서 들어가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맞아요. 좀 들기도 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또 같이 있는 동료들과 선배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작가가 그 전에는 여행 에세이를 많이 썼는데 지금 일에 대한 얘기를 쓴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네, 그 사실 작가의 첫 책은 그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회의나 할까라는 자기계발서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여행 관련된 책을 많이 썼는데요. 그러다 지금 팀장이 된 후에 일에 관해서 써보고 싶어졌다고 해요. 아, 이제 팀장이 되셨군요. 네, 그래서 작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자신을 비롯해서 요즘 세대는 회사의 모든 것을 바치는 대신에 회사와 내가 서로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평생 직장이 없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다면 직장 생활 이후에도 나를 지속하는 방법을 일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좋은 팀이지만 하루의 절반을 일하고 나서 회사 밖에서는 또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신과 일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마련하고
자신을 키우는 방법을 후배들보다 약간 먼저 터득한 선배로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회사를 오래 평생 직장 다닌다는 거는 그 안에 희생과 모든 거를 갖다 바치는 것인데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은 오래 다니더라도 거리를 잘 유지해서 서로 잘 될 수 있는 방법, 나와 회사가 그 시각은 굉장히 다르네요. 그 전과는. 네. 요즘에는 뭐 회사에서 오래 일자라기, 오래 살아남기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것과도 한 궤를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한때 정말 퇴사 관련된 책이 무척 많았는데요. 그때 퇴사하신 분들 많으세요. 네, 맞아요. 근데 퇴사 후에 뭐 여행을 떠난다거나 프리랜서를 사는 삶이 되게 트렌디하게 보여지던 때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시각이 변한 것 같고요. 저도 그 퇴사 후에 퇴사 관련된 책을 써보자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는데요. 퇴사를 하셨었어요? 네, 저도 한 9년 정도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했고요. 그 이후에 퇴사를 하고 뭐 지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요. 책방연이. 네.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 팀장으로서 여자 팀원만 있는 팀을 이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앞서가는 여자 선배가 없을까? 기꺼이 따르고 싶은 여자 선배가 이토록 간절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자신들이 함께 넓은 길을 닫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자 팀장으로서 여자 팀원으로서 일하는 이야기들도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공감 가는 내용들이 무척 많았는데요. 사실 저도 광고 대행사를 다니면서 카피라이터도 아니었고 광고 제작팀은 아니었지만 일의 종류가 비슷하다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또 남달리 또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내 얘긴데? 라고 하면서 읽은 부분도 많았고요. 그중 한 가지를 고르자면은 딴짓 성적표라는 글인데요. 딴짓? 네, 딴짓. 아, 딴짓하는 성적표? 네, 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실려 있는데요. 그 작가가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하고 나서 뭐 사진, 그리고 불어, 도예, 요리 등 딴짓을 무척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글쓰기가 이제 딴짓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니실 때? 네, 처음에 이제 딴짓을 무척 많이 하다가. 뭘 하셨어요, 그때? 저도 수영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제가 요리에 재능이 없는데 케이크 배우기에도 도전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다가 글쓰기가 이제 중점적인 딴짓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 두 분이 비슷하시네. 네. 지금 이제 팀장이 된 이후에도 팀원들의 딴짓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참 남다르네요, 팀장님이. 그럼 이제 업무 시간 말고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업무 시간 이외에 퇴근 시간이거나 그리고 주말 시간 그리고 광고 회사지만 6시 퇴근을 목표로 모든 팀원들이 밀도 있게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가치관 자체가 조금 다르시네요. 그렇죠. 네, 좋네요. 언젠가부터 이렇게 광고하시는 분들 책이 많이 출간이 되더라고요. 광고인 중에 작가를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가 봐요. 네, 무척 많은데요. 그 아무래도 그 광고가 글쓰기나 책 읽기와 많이 밀접하고 미술, 음악, 뭐 영상 등이 그 밀도 있게 되어 있는 그 영역이다 보니까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걸 평소에 해야 되나 보죠. 그쵸, 그 일을 하시려면. 네. 특히 뭐 유명한 작가로서는 박웅현 CD가 이제 김민철 작가의 팀장님이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김하나 작가, 말하기를 말하기 등을 쓴 김하나 작가가 선배님이셨고요. 그런 작가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작가는 아니지만 최인하 대표처럼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그러네요. 예. 어쨌든 오늘도 이제 성실하게 출근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나의 일을 통해서 그러면 성장하고 나를 지켜내는 방법, 아까 회사하고 내가 다 잘 될 수 있는 방법 뭔지는 알려주고 끝내셔야죠. 네, 그래서 일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텐데요. 월급도 필요하고 일에서 얻는 성취감도 달콤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일하는 재미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요일 밤부터 약간 우울해지잖아요. 아침마다 출근하기 싫어서 알람을 미루기도 하고요. 작가는 책의 말미에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
하는데요. 1단계는 자기를 조금 더 넓은 세상에 풀어놓는 연습을 해라. 그리고 2단계는 돌아와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글쓰기인가요? 이제 일종의 글쓰기도 해당이 되겠죠. 네. 그리고 본인마다 조금씩은 다를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책의 가장 핵심 문장은 이 문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는 오늘치 용기를 채우며 일을 한다. 오늘치 일 속에 오늘치 성장이 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야, 오늘치. 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너무 거대하게 목표를 세우는 경향이 있죠. 맞아요. 장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을 조금 더 나를 위한 방향으로 밀도 있게 일하고 일상을 보내면 본인이 원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목표치에 조금 더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의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루하루만 좀 잘 보내다 보면 또 길게 보면 18년, 19년을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책방연이 구선아 대표와 함께한 동네 책방, 오늘은 김민철 작가의 내 일로 건너가는 법 같이 읽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범수의 위로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두운 숲속과 같이 늘 캄캄한 밤길과